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신라 경동왕 시대에 활동했던 진표 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강의를 하는지 개략적인 문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진표 대성사에 대한 말씀을 잘 전달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우리 선열 중에 한 분을, 선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저 개인도 물론이고 여러분께서도 선택받은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강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진표 율사는 미래의 부처 미륵불로부터 대구강,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전륜성황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의 생애와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이 프로그램의 주제인 가요국청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대성사는 불교 고승이지만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죠. 유학이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 교훈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수기치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남을 다스린다고 해서 어떤 제왕의 길이나 정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개인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외적인 문제에 책임을 요청받는, 유학적으로 말하면 군자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치인에 하는 유학의 본연인 수기치인에 놓고 본다면은 과연 우리의 역사적으로 볼 때 수기치인을 제대로 해왔는가? 조선시대 500년만 봅시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 유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해왔던 행태들은 500년 동안 당쟁이다, 제도정치다. 과연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평화롭게만 살았습니까? 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기는 제대로 하지 않고 치인만 제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데 문제가 있었겠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과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각 분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수기치는 제대로 하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수기에 대해서, 특히 수기치인에 대해서, 수기를 강조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자의 맨 끄트머리 부분에 사상체질여학을 창안한 동무이재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양반가에서 태어났지요. 근데 이분은 양반가에 태어났으면서도 당신의 꿈이 무인이었었습니다. 무장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한테는 당시만 하더라도 불치의 병이었던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인 용어로서 열격반의증과 해역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먹으면 금방 퇴어버리고 많이 걷지를 못합니다. 하체가 부실해서. 이런 두 가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돈이 있었으니까 용하다는 한의사나 용하다는 약국 찾아다니면서 다 써봤겠죠.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분은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한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였죠.
그래서 당신의 병이 있으니까 당신이 공부를 해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각자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체질이 다르니까 똑같은 역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체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상 체질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이런 사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태양인이었으니까 그 태양인은 이 사상 중에서도 뭐 거의 몇 프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체질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이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찰해오던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입니다. 사상 체질학의 아주 뭐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왜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수기친 중에서도 수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수기를 잘하려면 지인정기를 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을 잘 알고 보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 바로 지인정기의 길이요. 지인정기의 길이 바로 수기치인의 길이요. 수기의 길이요. 수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지인정기입니다. 지인정기 중에서도 지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주위에 많은 사람을 잘 사귀고 교제하고 그 사람 아는 것도 지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사상에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그 인물들을 잘 알고 그리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길, 이것도 지인정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수기가 될 테이고요. 바로 이 시간은 그런 지인정기가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지인정기의 우리의 주인공은 물론 진표 율사입니다. 자, 진표 자성사는 어떤 분이냐? 선언적인 의미로만 말씀드린다면은 이분은 한국 미륵신앙의 화신입니다. 본론적인 이야기는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지장신앙의 개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한국 지장신앙의 개조입니다. 지장신앙의 머리에 있던 지장신앙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참회불교의 아버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한국 점찰교법의 완성자, 대성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찰교법에 대해서도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선구적인 행적을 남기신 진표 율사의 행적을 탐구를 통해서 진표 대성사를 잘 지인함으로써 나를 바로 세우자, 정기를 잘하자, 날 삶의 현주소를 깨닫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1강과 먼저 진표와 국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교를 잘 이해를 안 해가지고 불교 하면은 이 충의의 개념이 좀 부족한 걸로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 깎고 절에 가서 그냥 목탁 두리면서 수도하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국가에 대한 충의의 관념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우리 이해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정근대적인 개념으로 국왕을 수호하는 것이 곧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곧 불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국가와 불법은 두 개가 아니다.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불법이 잘 되는 것이고 불법이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 이상적인 통치자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은 미륵 먼 훗날 미륵의 어떤 미래에 붙여 미륵불이 오시는 그러한 세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무력이나 이런 것을 행사해서 이렇게 그 미래 오시는 그러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정말 깨끗한 법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청정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법을 가지고 그 법력으로만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바로 전륜성왕입니다. 바로 이 불법과 국가 체계 안에서 이 중의의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에만 보더라도 이 불법하고 관련이 깊은 나라다.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신라는 불교의 나라다. 그래서 불현 국토설이라고 했는데 석가 이전에 많은 부처들이 있었을 때 그 시대부터 신라는 불교의 나라다 해서 불현 국토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적어도 이 진표가 활동했던 신라 시대에서는 불법과 국토와 중의 개념이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흥왕이 불교를 이제 공인을 했죠. 신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그 과정에서 2차 돈이 이렇게 뭐 여러분 2차 돈의 일화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어서 정말 불법이 진실한 것이라면은 뭐 목에 자르면 뭐 흰피가 날 것이다. 뭐 이런 뭐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2차 돈이 그렇게 법흥왕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바쳤던 것은 바로 국왕이 잘 되는 길은 나라가 잘 되는 길이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바로 국왕이 잘 되고 이 나라 백성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선뜻 자기의 몸을 2차 돈이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흥왕 시대고 법흥왕이 가고 나서 그 다음 진흥왕 시대 때는 당신이 전륜성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진흥왕의 목적은 내가 바로 신라시대의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가 전륜성왕이 쓰고 있는 전륜성왕은 이 불법을 펼칠 때 당신의 법을 펼칠 때 금륜을 펼치고 은륜을 펼치고 동륜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아들 이름을 금륜이라고 짓기도 하고 동륜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진흥왕은 당신이 바로 전륜성왕이다. 이런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흥왕 시절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화랑이 만들어집니다. 화랑의 대표적인 주제가 뭡니까? 화랑은 바로 충의 개념의 어떤 그런 화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절에는 바로 이 충의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충의 개념이 불탔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진표가 태어났고 진표가 미륵불로부터 너는 전륜성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진표의 생애에서는 이 충의의 개념이 국충의 개념이 살아있는 그러한 행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진표를 이해하자면은 크게 봐서 진표가 어떤 사람이냐? 진표는 신라 당시에는 대부분의 성녀들이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 진표 대성사는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신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련을 해서 득도를 하고 그런 행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고속으로 일어난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뽑는다면은 원효 대사를 꼽을 수가 있겠지요. 바로 이 진표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에 가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그러한 정말 우리 민초적인 그러한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고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본다면은 대표적인 경우로 고려 시대에 이련이 쓴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유사 안에 진표 정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진표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 이어가지고 바로 간동 풍학 발현 수석기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그 진표가 머물렀던
금강산 발현사 주지가 쓴 진표에 대한 비문을 갖다가 이련의 제자 무국이란 분이 재정리를 해가지고 삼국유사에 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료로서는 송나라의 잔영이란 분이 쓴 송고성전에 당백제국 금산사 진표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표전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쓸 텐데요. 이 밖에도 중국에 많은 그러한 진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도 중국의 자료가 더 많지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대부분이 송고성전의 진표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진표에 관련된 자료는 진표전강과 석기 그리고 진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중국에서 나온 진표전입니다. 그만큼 진표 대성사는 국내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인을 하기 위해서, 진표에 대한 지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진표 대성사에 대한 탄생기를 찾아가겠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진표의 탄생기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진표,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 그 이사장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진표 대성사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진표 대성사에 대한 현지 답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찾아내고 수정하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표 대성사의 탄생지도 잘못 알려져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자료를 본다면은 진표는 석진표라는 석자는 이제 석가에 따온 석자입니다. 진표는 완산주 망경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표전에 보면 중국의 석기죠. 석기에 보면은 진표 열사는 전주 백골군 도나산촌 대정리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진표전에는 그의 고향은 금산이다. 사냥을 하며 살았고 진표는 날싸고 민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진표에 관련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유통이 많이 된 그런 자료 중에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각각 다르지요. 그러니까 국내 학자들이 후학들이 보기에는 이게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완산주는 그 당시 전주였고 백골군은 그 당시 김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제.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는 김제시 위에 있는 거 따가지고 망경현 또 밑에 석기에서 따가지고 대정리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에서는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김제시 망경읍 대정리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리라는 곳이 망경읍에서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대정리는 바로 여기 김제시 순동 대리라는 곳이 옛날에 대정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현재에 가보면은 김제시 대리가 바로 진표가 출생했던 그런 대정리다. 이 대정리는 조선 초기에 나온 동국 여지청렴에도 김제군주에 보면 대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은 요 대리마을이라고 대정리 줄여서 대리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대리마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흰우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겠지요. 그래 한우물, 큰 우물, 말 그대로 대정. 그래서 대정리에서 태어난 이 대정리 마을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대정리란 큰 우물이라는 뜻이 저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남아있습니다. 저 우물이 바로 대정이죠. 저 우물은 지금은 저렇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지만 관리도 좀 형편없이 하지요. 그러나 현지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인근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인근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식수원으로 삼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빨래까지 여기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표 율사의 탄생기는 이곳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표 율사의 탄생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면관계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로 그 옆에 진표에 관련된 진표를 모티브로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저는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은 이 용자 7중이라는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대리마을에 근처에 보면은 현재 긴제시 백학동 선인동 마을에 있는 용자 7중인데요. 이 무덤 7기와 밑에 용자 7중이라는 비가 이렇게 있지요.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진표라는 사람이 살아있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표라는 이제 한자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문화원장 또 이곳 출신입니다. 또 이곳 노인 오래된 분들한테 답사를 해본 결과 한자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진표라는 어부제 고기잡이 노총각이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한겨울에 붕어가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 진표가 연못에 가가지고 얼음을 깨고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잡히는 것은 붕어가 아니고 자라만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라를 가지고 집에다 모셔옵니다. 집에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 아마 이 모티브가 아마 우렁각시 모티브, 또 나무꾼과 선녀, 그리고 진표 이런 우리 설화나 이런 전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민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티브가 이렇게 전승돼서 따라와서 이렇게 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티브는 용자칠중 설의 모티브는 바로 우렁각시와 자라부인 또 나무꾼과 선녀 그리고 용신앙 나아가서 진표의 일생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한테 전승돼서 생긴 일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라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이 반찬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반찬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자라로 다시 변해가지고 숨곤합니다. 그래 이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진표하고 이 자라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도 하게 되겠지요. 임신을 하니까 이제 자라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해서 한 10개월이 되니까 당신이 좀 어디 나갔다 오시오. 3, 7일만 나갔다 오시오. 그러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영원히 해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진표가 나가지요. 나가는데 우리 민담은 세계와 이게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로 세계와 자아의 싸움에서 민담이 승리를 하지만 이 전설은 세계와 자아의 싸움에서 자아가 패배를 합니다. 꼭 슬프게 끝납니다. 세계가 성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 진표라는 이 노총각이 참았으면 괜찮은데 자라 부인의 이 간절한 부탁을 어기고 3, 7일이 못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자라 부인이 그만 아이를 낳는데 용을 7마리를 낳습니다. 7마리를 낳고 7을 낳는데 그 용이 죽어버립니다. 죽고 자라 부인은 울면서 그 나무꾼과 선녀 떠나듯이 울면서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표는 이 양지 바른 곳에다가 7마리 용을 나란히 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들이 이것을 보고 용자칠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용자칠종의 현재 있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용자칠종과 관련돼 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그런 일화는 그렇습니다. 이 진표가 이 용자 7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복례산에 가가지고 수도를 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복례산이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진표가 가서 미륵을 칭일했던 그런 변산이 바로 복례산입니다. 이게 소위 호남의 30산 중에 하나죠. 거기 가가지고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표가 바로 이 일화가 바로 진표의 일화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일화들이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제시 순동 대리에서 전해오는 그런 일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표의 탄생지가 바로 김제시 대리, 옛날에 말하면 대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진표는 12살 때 출가를 합니다. 그 진씨가 신라의 100개의 8대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아주 대기족이었죠.
그런데 진표가 활동했던 시절은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가 된 지 거의 한 100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텐데요. 아무튼 이분이 자기 집은 그렇게 잘 살았고 진씨라는 진표의 성은 신라의 백제의 8대 성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이제 귀족의 자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출가를 하게 되지요. 출가를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인가? 겨울인지 아무튼 그 영화에 보면 이 모티브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자꾸 이렇게 전성대에서 날아와가지고 발전하고 이렇게 보관되고 또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진표가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쫓다가 잠시 밭 두릉에서 이렇게 쉽니다. 쉴때 그때 주위에 보는 게 개구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게 이제 버들가지에 깨미를 만들어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는 개구리에다가 담가둡니다. 자기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개구리를 그때도 개구리를 이렇게 식용 개구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개구리를 반찬해서 먹기 위해서 놔두고 다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간데 그 사냥해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사냥해서 북쪽으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이 개구리 수십 마리는 깨맨 채 그냥 그 물속에 담긴 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다음에 봄에 다시 그곳에 사냥을 하러 가는데 그때 개구리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아직 그 개구리가 살아서 깨미에 깨인 채 그렇게 울고 있는 거지요. 진표가 이제 단식을 합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책망도 하겠죠. 괴롭구나. 어찌 이가 배가 저같이 꿰어 해를 넘기면서 괴로움을 받고 사는가. 그래서 진표는 그 버들가지에 깨인 그 개구리를 풀어주겠지요. 풀어주면서 뭐 자신에 대한 뭐 아무리 명물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 죄책감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이 12살 때 이렇게 출가의 뜻을 품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출가했던 곳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김제 모악산 금산사입니다. 금산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제 불교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제 불교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선화공주 이야기 있죠. 그 당시는 뭐 불교의 백제에 공인된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불교를 믿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이제 사자사라는 절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갔겠죠. 갔는데 보니까 옆에 그 용화산이라는 산 밑에 못이 있는데 모서에 보니까 막 그 미륵 삼존불이 이렇게 모서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무왕의 비가 된 선화공주님께서 나한테 이따가 절을 지어 주십시오. 절을 주시고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해서 이렇게 남편한테 무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무왕이 그 꿈을 실현주기 위해서 갖다가 절을 짓습니다. 그 절이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입니다. 자, 미륵사란 절명도 그렇지만 그 산 자체가 용화산이고 거기에 나온 부처도 미륵삼존이고 하다 보니까 이 백제 불교의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백제 불교의 성격을 우리가 미륵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미륵불교의 꽃을 피웠던 그 익산 미륵사에서 지지개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모악산, 김제 모악산의 금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표는 출가할 그 당시부터 이 미륵신앙에 영향을 받은 젖줄을 댄 그 금산사 미륵신앙의 어떤 그 세례를 받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표의 스승은 은사님은 이 숭제법사라고 합니다. 숭제법사는 일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나라에 들어가서 선도 삼장에게 배운 적이 있는데
구예 오대산에 들어가서 문수보살한테 오기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분은 당나라 유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숭제법사의 스승은 현재 중국에서 중국 정토종을 개척한 그러한 정토종의 회신, 또는 정토종에서 모신 아미타불의 화신, 이런 선도 삼장, 이분이 바로 이게 진표의 할아버지 뻘되죠. 이런 사람들이 스승과 사조, 할아버지를 모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산사에서 출가를 입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산사에서 수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표가 스승님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수행하면 계를 받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스승께서 이야기합니다. 정성만 지극하다면은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진표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금산사를 떠납니다. 떠날 때 이 스승께서 그러죠. 삼위계법 혹은 공양 차제비법이라는 책과 점찰 선왕 업보경이라는 책을 주면서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 지장 두 보살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친히 참회해서 친히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전국을 유랑합니다. 진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분이 들어간 곳이 변산 부사의 방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석기 나와 있죠. 율사는 가르침을 받고 물러나와서 두루 명산을 돌아다녔다. 나이가 27세가 되니 경자년에 이 보안엔, 그 당시 부안입니다. 부안에로 가서 변산의 부사의 방장으로 들어갔다. 이 산이 정말 청길낭떠러지에 있는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하게 되지요. 수도를 하면서 열심히 수도를 하는데 이 수도의 과정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뒤에 보면은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을 돌아다니다가 부사이암에 머물면서 삼업을 닦아서 망신참법으로 계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망신참법이 뭐냐? 망신참법이 바로 이 한국 참회불교를 이해해야만이 망신참법이 나옵니다. 망신참법이란 진표가 스승한테 받았던 점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과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를 하려면 먼저 참회를 해야만 한다. 과거에 수많은 세월 동안 지어왔던 그런 제업에 대한 참회를 해야만이 네가 원했던 그러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점찰경에 들어있습니다. 이 점찰경에 있는 내용대로 진표는 열심히 참회를 수행을 합니다. 이 참회 수행을 하면서 하는 그 수행 방법이 바로 망신참법입니다. 자기의 몸을 진지기가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때려가면서 혹독의 고통을 하면서 참회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참회불교죠. 참회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점찰 참회계법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점찰 참회계법의 점찰법이란 우리가 속된 말을 표현한다면 점찰법, 점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점치는 걸로 이해하면은 오해고 경전에 나온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방편인데 이 점치는 방법이 이 점찰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찰라는 이런 이제 윷놀이 같은 것을 윷놀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심륜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내가 지어왔던 그 제업 중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심륜법. 다음에 이제 삼륜법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업이 내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얼마나 멀리 곳에서부터 지어왔는지 가까운 곳에서 지어왔는지 이러한 과거의 업을 갖다가 따지는 것이 삼륜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현재 또 미래에 받을 과보가 뭐냐 하는 그러한 점찰법이 바로 육륜법입니다. 그런데 이 진표는 경전에 나오는 앞에 이야기한 삼륜법과 이게 십륜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업보다는 이 육륜삼 점찰법만 가지고 점을 칩니다. 왜? 이 진표의 신앙은 미륵신앙이고
미륵은 곧 미래의 부처에 오시는 그런 부처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관심은 현재와 미래에 있지 과거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불교 성격이 이분은 미래지향적인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찰법 중에서도 육륜삼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증가간자 89개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전에 이야기하는 이게 제업에 대한 189종은 그 윷놀이 윷 속에다가 다 1번에 무슨 법, 무슨 제, 2번에 무슨 제에서 189종의 그런 것을 다 던져가지고 던질 때마다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번엔 6번이 나왔어. 6번에 대한 죄는 뭐야? 이번에는 100번이 나와서 100번에 대한 죄는 뭐다? 이렇게 경전을 다 찾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지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륵불께서 진표한테 주는 이 189개 간자는 189개라는 간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간자 하나 한다마다 제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표의 이렇게 점찰법은 굉장히 쉽지요. 던져서 자기가 선택을 드러내면은 곧 자기의 선택하는 것이니까 경전에 나오는 그러한 점찰법보다 굉장히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표의 점찰 참여 기법은 이 사람이 바로 점찰 참여 기법을 대성자이고 점찰 참여 기법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표는 점찰 참여 기법의 대성자다. 또 진표는 한국 참여불교의 개조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망신참업을 열심히 이제 수도를 하니까 3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3년이 세월도 흐르는데 스승께서 원래 숭제법사께서 이야기했던 너는 미륵 부처님과 이렇게 지장보살 앞에서 가서 기법을 받으라고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서 막 그저 망신차법을 해서 3년이 흘러도 나타나니까 이 양반이 죽을 결심을 하고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사이암은 변산 부사이암은 아주 천길랑 떨어집니다. 거기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몸을 던지니까 밑에서 푸른 옷을 입은 정의동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진표 대성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래서 성원을 세워가지고 분발해서 망신차법을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7일째 되니까 지상보살이 그때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진표를 이렇게 가호를 해서 몸이 이제 회복되지요. 그래서 진표가 나타나셔가지고 한데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진표는 한국 지장신앙의 개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진표가 지장신앙의 개조인가? 지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장보살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보살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주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를 다스리는 그런 보살이다. 과거에 석가부처와 과거 부처가 없고 미래에 나타날 미륵불이 이제 오실 이 사이 중간에 있는 부처. 중간에서 다스리는 이분은 보살이니까 보살님이죠. 이분의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불시대에 지금은 부처가 없으니까 무불시대의 현재를 담당하는 교주가 바로 지장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장신앙은 바로 미륵불이 오시는 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겠죠. 저 어느 절에 가니까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 보면은 그게 내용 이렇게 써 있어요. 미륵불이 머물고 계시는 도솔천에 내원궁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제도하며 사발사계의 하강에서 성불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륵보살이 이제 나중에 내려오시는 미륵불이 되겠죠. 이 미륵불뿐만 아니라 사발세계에 하강하는 모든 부처는 반드시 도솔천에 있다가 성불한다고 한다. 지장보살도 바로 이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사바세계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벽화에 보면은 이 도솔천에서 미륵불이 계시는 도솔천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장신앙은 바로 석가가 과거불이라면 현재불이면서도 과거불이고 미륵불이 이제 미래불이라면 그 사이에 현재를 이렇게 가도기적으로 이렇게 제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지장신앙입니다. 바로 그 지장신앙이 진표 이전에는 거의 없었죠. 진표 시대에 바로 한국의 지장신앙이 열립니다. 그래서 진표야말로 한국 지장신앙의 개조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요 곡충으로서 진표에 대한 중의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의 중의사상은 바로
원광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원광법사에 대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표 정관에 보면 진표께서 해마다 단석을 열어서 법시를 널리 베풀었다. 그 단석의 정결하고 엄한 것이 이 말세에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거 진표가 이렇게 이제 금산사에서 다는 법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진표의 법석은 바로 점찰법석입니다. 점찰법회를 열었던 것이죠. 점찰 개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분이 원광법사입니다. 한국의 점찰을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상국유사의 원광세액조에 보면 나타나 있죠. 원광은 자기가 살던 가서갑에 점찰보를 두어서 이것을 상규로 삼았다. 이제 상국유사 원광서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주하던 여성이 하나가 점찰부에 팥을 바쳤는데 이것이 백결로서 이것이 아직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원광법사가 시작했던 점찰법은 바로 일종의 어떤 계형식,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뭉고 가지고 한 계형식으로 조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찰개법을 가장 먼저 이 땅에 뿌리내리신 분이 원광법사고, 이 원광법사가 원래 여기서 이제 중국 수나라 때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했을 때 그 당시 진평왕이 중국에서 워낙 알려진 유명한 이제 고승이다 보니까 원광법사를 우리나라에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수나라가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원광법사가 그럽니다. 내 조국은 신라고, 내가 신라에서 조그마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씨앗이 된다면은 내가 건너가야지 해서 이렇게 신라로 돌아옵니다.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수나라가 이제 그 고구려가 자꾸 그 당시에는 이 신라를 침공하니까 이 진평왕이 이 원광법사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수나라한테 이렇게 원군을 청하다는 글을 써라 해서 이 원광법사가 걸사표를 짓습니다. 이 걸사표가 수나라로 가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시적으로 본다면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일조를 냈으니까 라고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당시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원광법사는 성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의의 간임에 불타는 그런 성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광법사가 이렇게 이제 신라의 조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소위 귀상과 치향이라는 그것도 이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계를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원광법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세소고개입니다. 보십시오. 사구리충 사친 2호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이라. 나라의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길 것이고 효도로서 붕어를 받들 것이며 벗은 믿음으로서 사귀고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 것이고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어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게 소위 세소고개입니다. 보면은 불교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불교에서는 이 민물 하나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라고,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전쟁인데 하다 보니까 이 본연의 어떤 성녀 고성으로서 할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을 때 왜 당신이 이런 세조국을 내리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원광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직업은 성녀이지만 내가 진평 당신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당신을 잘 모시는 것이, 국왕 당신을 잘 모시는 것이 바로 불법을 증언하는 기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교의 어떤 중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불법이 잘 되는 것이 곧 국토가 잘 되는 것이요, 국토가 잘 되는 것이 불법이 잘 되는 것이라는 그런 중의 개념이 불교적인 중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원광법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원광법사의 중의 개념을 이어받으신 분이 바로 이제 진표 대성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경전 말씀을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불교는 한마디로 제가 미륵신앙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표불교의 미륵신앙이 뭐냐? 다음 시간에 제가 본격적으로 미륵신앙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미륵신앙에 대한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보살 소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자기 제자 안한한테 이야기해 주는 경전입니다. 보면은 이 미륵의 전생에는 자기보다 49급이라는 수많은 그런 세월을 자기보다 먼저 수도를 했다고 그래요. 미륵이. 그렇게 수도를 했는데 왜 미륵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처로 내려오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왔느냐, 부처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나나 밑에서 셋째 줄 보십시오. 미륵보살은 도를 구하는 보느니, 미륵보살이 이제 깨닫기 전에 미륵보살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도를 구하는 보느니 그가 부처가 될 때에는 나의 나라 인민이 모두 때와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이제 십선을 행하게 되며 그제야 있는 정각을 하겠다고 하였다. 자, 그 위에 본다면은 부처께서 안한에게 말했다. 나도 본래 부처를 구할 때에 국토를 청정하게 하려고 했으나 일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를 보호하라고 또 했는데 미륵은 발심한 것이 나보다 42급을 앞서지만 나는 그 이후에 도의를 받들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왔고 미륵보살은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도를 구했지만 하지 않는 것은 국토를 자기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국토를 구원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도의 어떤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 경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륵의 어떤 소명은 국토를 이렇게 구원하는 겁니다. 석가가 이렇게 개인 중생을 이렇게 구원한다고 본다면은 미륵의 어떤 신앙의 본연은 국토를 이렇게 국토 단위를 구현한 것. 크게는 우주 일가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미륵의 어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불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미륵 신앙이고, 미륵 신앙은 국토를 구원하는 어떤 나라의 중요 개념에 불타는 것이 바로 미륵 신앙의 한 일부분이다. 근데 진표가 바로 수도했던 곳은 바로 여기에 있던 백제 멸망 직후에 백제 복신 장군이 유민을 규합해 가지고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우금산성, 바로 이 자리에서 진표께서 미륵을 직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당시에 이제 할 일을 다 수도의 수기의 부분을 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진표 대성사가 이렇게 미륵을 직결하고 이렇게 도를 받게 됐다고 했을 때 이분의 어떤 관념은 나라에 충성하는 어떤 중의 관념에 국축에 불타는 이러한 관념이 충분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표의 활동 근거지가 바로 금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라도 지방입니다. 백제의 고토지요. 그리고 중정도 쪽입니다. 그리고 중정도에서 쭉 이제 북진을 합니다. 해가지고 금강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표의 활동 근거지는 그 당시에 수도였던 어떤 저 경주 지방이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의 그래 유민들이 살았던 그러한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최후를 이곳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진표의 사명은, 진표 불교의 사명은 바로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을 구원하라고 했던 일차적인 그런 구원하라고 했던 그런 충성의 개념이 진표 불교의 하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들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곡충과 진표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진표와 가요 곡충에서 가요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